안녕하세요. 퇴사남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8일 금요일이고요. 자, 오늘 모든 장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한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최근에 4개의 강의 영상을 올려드렸었어요. 다 확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오늘은 실전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앞으로 이 교육 영상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진행할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 종목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꿈비예요. 꿈비는 저출산 관련주로 일단 대장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의 움직임은 오늘 1.4% 상승이 나와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제가 앞에서 그어드렸던 요 라인만 잘 보셔라.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당 라인을 선정해 드렸기 때문에 그 해당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자, 11,900원을 지속적으로 지지받아주면서 오늘 시가는 11,900원 아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손절을 해야 되나? 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캔들을 보는 법에서 항상 주가의 움직임은 종가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1,900원이 이탈된 셈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는 12,200원 요 구간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제 11,900원이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동평균선 21선을 딱 지지받아주는 시가를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이탈 없이 이런 상승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선을 지지받아주면서 이런 캔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21선이 일단은 강한 기준선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21선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1,9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서서히 주가 이 저점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기사, 그리고 뭐 뉴스, 그리고 이슈, 그쵸? 자,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기준으로 잡아두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을 체크했을 때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고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해도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꿈비 현재 11,900원 아직 유효한 라인이다. 자, 그래서 12,200원 형성된 종가를 기준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추가적으로 손절가를 짧게 1차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신규로 접근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정책주라든지 추가적으로 6월 3일 날 있을 이런 대선을 앞두고 물량을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강한 인물 이재명, 그리고 한동훈과 김문수, 그리고 오늘 강한 상승을 만들어 주었던 홍준표 관련주,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뭐 사실 대선 주자 이런 정책 관련주가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주가이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에도 부진에도 뭐 급등세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뭐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6월 3일 날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책이라든지 대선,
기대감의 주가가 등락폭을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으시려면 이런 라인들에 대해서 제가 설정해드린 라인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수 타점을 잡고 내가 어느 구간에서 손절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이런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전략이다 생각이 돼요. 단적인 예로 상지건설 한번 볼게요. 상지건설이 이 바닥권에서 자, 이렇게 상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쵸? 뭐 5,000원 아래에 있던 주가가 충분히 점을 찍어가면서 이렇게 몇 연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것을 예측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다 생각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세력들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점을 찍고 정지가 됐음에도 다음날 점을 찍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상한가를 가고 이런 것은 아시잖아요. 뭐예요? 작전주. 그쵸? 자, 이런 거에 잘못 휘말리게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 바닥권에서 또는 용기를 내서 내가 모르지만 무식한 게 장땡이다. 추격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원금 회복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엄청난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내가 따라붙지 못하고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근데 무섭다. 겁을 먹고 여기서 내가 사도 되나? 근데 여기서 잠깐 올라탔다가 무서워서 바로 내렸어. 그런데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상승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주는 날 올라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쏟아지는 이런 물량들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거래량이 이렇게 만만치 않게 실려주면서 쏟아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전에 투자하시는 분들, 뭐 스캘핑을 치시는 고수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내가 인정하고 손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아직 대선도 많이 남았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는 분들 다시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다시 내려간다라고 하면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수익만큼 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런 구간을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뭐 100%, 뭐 50% 이런 상승이 아니고 이제 3배 4배, 5배. 자, 이런 식으로 가는 주가는 쳐다보지를 마셔야 돼요. 주가가 쭉쭉쭉쭉 간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피하고 보셔야 됩니다. 한번 물리게 되면 대응을 할 수가 없고 내가 발생시킨 손실에 대해서 멘탈이 깨져버리게 되면 주식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깡통을 차고 내가 힘들게 월급으로 벌어놨던 이 투자 바로 마이너스가 깡통으로 돌변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등주는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렇게 상승, 아직 상승이 충분하게 남아있는 자, 이런 종목들을 하셔서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정책주로 지금 일단 저출산 관련주로 대장 자리를 잡고 있는 꿈비 현재 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1차적으로 매수가 들어가주면 좋겠고요. 2차적으로 추가적인 이런 타점 그리고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었을 때 지지받아주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하는 자, 이런 것들도 제가 교육 영상에 다뤄드렸습니다. 자, 지지선과 저항선
21선이 주가가 계속 반등을 한다면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교육 영상을 한번 돌려보면서 내가 어떻게 수익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며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아가방 컴퍼니. 자, 제가 지지와 저항의 저항 구간에서 이 8,000원 구간에서 제가 저항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면 이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아래 꼬리를 달고 추가적인 이런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래 꼬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건 누군가가 이런 매도세에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매수를 진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래 꼬리가 달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올라온 주가 결국에는 돌파를 해주면서 8,000원을 뚫어 주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저항 구간을 뚫어주는 이 구간 8,000원에서 1차로 매수를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삼각 수렴이 진행이 되는 요 구간에서는 이제 결정이 되어질 수 있는 캔들이 나와 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의미 있는 캔들과 이런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조금 거래량이 좀 확실하게 더 붙어줬다라고 하면 신뢰도가 더 높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 월요일날 이 8,000원 기준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가방 컴퍼니 8,000원 기준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손절 기준을 짧게 잡으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로투세븐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락이 진행이 되었어요. 제가 설정해드렸던 6,300원. 이렇게 종가 마감, 지지를 받아주다가 종가 마감을 뚫고 내려갔다. 자, 이렇게 하락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일정 구간 설정해드렸던 요 라인을 뚫고 이렇게 내려갔을 때 다음날 이런 종가를 기준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는 제가 뭐라 그랬죠? 밀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결과물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21선을 지지받아 주었고 오늘 살짝 이탈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올려주는 6,300원. 그쵸? 자, 며칠 새 하락이 진행이 되었지만 거래량을 체크해 봐야 된다. 주가, 이 캔들의 움직임은 속일 수 있겠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거래량으로 이 앞에 나왔던 하락을 덮어주는 힘의 균형,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매수 타점 잡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어떤 식의 변동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이 제가 설명드렸던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제가 설정해드렸던 이 라인들이 어쩌면 정확하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6,300원에서 이 정확한 부분으로 설정해드렸기 때문에 6,300원에서 1차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로투세븐은 이 두 라인 가지고 추가적인 이 상승에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까지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제로투세븐에 대해서 매매하실 분들은 이 6,300원과 5,600원 요 두 라인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픈롤. 자, 이것의 일자리 취업 관련주죠. 취업 관련주. 한때 한동호 관련주로 움직임을 보였었던 그 관련주인데 그 라인
제가 이미 요 소통방에서 두 라인은 제가 다 그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을 기존에 여기 지지받고 있었을 때 라인을 그어 드렸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4월 10날 제가 설정해 드렸던 라인들 대응 라인이다, 이렇게 알려드렸었고요. 이렇게 오픈롤 대응 라인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주가의 움직임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21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세력 라인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21선의 라인을 지켜주면서 결과적으로 9,300원 이탈 없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다시 상승을 만들어 주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9,300원, 여러분들이 9,300원 9,400원이라고 할게요. 9,400원 아래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었다. 자,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 평단이 9,400원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20일 동안 계산되었던 이 이평선이 이 9,400원을 뚫고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9,400원에 보유하고 계신 이 주주분들은 전부 다 수익인 거예요. 그쵸? 그렇게 11선이 만들어지고 5일선이 만들어지고 이격도가 점점 벌어지게 되면 9,400원은 내려오지 않는 이 이평선이 점점 벌어지는 구간에서 5일선의 지지를 받고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건 이 21선이 강하게 뚫고 9,400원을 뚫고 1,200원을 뚫고 올라가는지에 대해 따라서 여기에 1차로 매수하신 분들이나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고, 조정이 발생되더라도 21선이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자, 그 말은 추가적인 21선이 뚫고 올라갔을 때 홀딩을 해볼 수 있는 구간으로 설정이 되겠다라는 소리예요. 조정이 와도 평단이 안전하다라고 하면 홀딩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렇죠? 이 말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이 하락할 때 눌림 구간에서 이렇게 설정해드린 이 라인에서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가방 컴퍼니 보여드렸었고요. 그리고 IB 김용, 자, 이것도 설정을 해드렸었어요. 아가방 컴퍼니 이것도 대응 라인으로 제가 알려드렸었고 이렇게 다 알려드렸었죠. 자, 4월 10날 전체적으로 알려드렸던 소통방에서 라인을 설정해 드렸었는데, 자,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지지를 받아 주었죠. 지지를 받아 주었으나, 자, 거래량 없이 이런 캔들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쵸?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설정해 드렸던 요 라인, 요 두 라인이 이탈 없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쵸? 8,000원, 8,050원 부근과 2,700원, 2,740원 요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결국에는 주가가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자, 이런 구간에서는 주가 관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설정해 드렸던 라인에서 매매가 2,740원 부근에서 매매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큰 손실은 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예로 드리자면 2,500원 매수하신 이 분들이 이렇게 21선이 올라오게 되면 수익권인 거예요. 2,550원 부근 20일 동안 모았던 이런 계상된 20일 동안 매수하신 분들이 전부 수익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주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죠?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이 나와 주었고,
한 단계 한 단계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제 돌파는 시간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주라든지 뭐 기술주 어떤 식으로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정책주, 뭐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교육주 이런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21선이라든지 제가 설정해드린 라인을 기준으로 매매만 진행하셔도 수익은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설정해드린 라인들이 어느 정도는 정확한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이렇게 소통방에서 대응 라인을 올려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티드 랩 한번 볼게요. 자, 원티드 랩도 21선 딱 지지받아주죠. 왜냐?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 자,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던 이런 결과물, 그쵸? 앞으로 어떤 주가의 방향성이 벌어질진 모르겠지만 앞에서 이미 다 설정해드렸던 라인들이고 그 라인들이 기가 막히게 이런 라인에서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쵸? 그래서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망하는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디까지 하락하는지 그리고 이 라인이 알 수 없었다면 이 라인 제가 설정해 드렸던 이 라인을 알 수 없었다면 누군가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라인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설정을 해놓습니다. 혹여라도 제 라인을 깨고 내려가서 주가가 손실을 발생을 시킨다 하더라도 제가 이 라인을 여기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고 수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라인에 대해서 100%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에 큰 변동성이 없이 이런 라인을 설정해 드리기 때문에 그 라인만 보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서 강하게 주가를 밀고 내려간다 라고 하면 자, 이 라인 근처에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이런 손절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셨다가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의지를 보고 재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을 진행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혹여라도 이렇게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락할 경우에 발생되는 손실, 자,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이 구간에서는 차라리 돌파될 때 손절가를 짧게 진행할 수 있는 돌파 매매를 진행하셔라. 그렇게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런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전략을 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알 수 없었던 이런 주가에 대해서 어떤 식의 변동이 생길지 모르는 주가에 대해서 제가 미리 라인을 그어드리고 여러분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부분이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실도 최소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IB 금융도 알려드렸고, 자, 캐리소프트도 이렇게 제가 이런 동일한 시간대에 제가 설정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캐리소프트까지만 한번 체크해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120원, 자, 6120원 그리고 6100원, 자, 이런 라인들을 제가 설정해 드렸었고 6,600원 이런 라인들 그리고 그 아래 라인은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구간
지지와 저항을 설명하면서 자, 앞에서 많이 지지받아 주었던 구간을 제가 새로 추가적으로 설정해 드렸던 라인. 그래서 이 많이 지지받아 주었던 구간은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 영상을 한번 돌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거짓말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죠. 저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인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쵸? 그래서 이 보이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지를 많이 받아 주었던 구간은 매수를 진행하는 구간, 그 매수를 진행하는 구간은 뭐예요? 매집을 진행하는 구간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지를 받아 주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제가 영상으로 설정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6,600원이 종가 형성을 이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6,100원이 되면 주가의 금액이 6,100원 언저리가 온다라고 하면 이것은 매수를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거 확인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구간에서 다시 하락이 나오거나 했을 때 요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구간을 놓치셨던 분들도 이제 6,650원 위에서 움직임을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짧은 구간에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월요일날 6,600원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자, 상승 여력은 충분하게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건 역시 캐리소프트 역시 저출산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고 한번 움직임을 보여주면 엄청난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 올라갈 구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 구간, 이런 눌림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이런 구간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미리 설정해드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요 6,600원 여기를 지지받고 상승이 나왔으면 좋았겠으나 이탈되는 부분,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제가 다시 한번 설정을 해드렸던 것이죠. 그 지지와 저항, 제가 교육에서 교육 강의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이 지지와 저항, 요 구간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도와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타점들을 제가 많이 제공을 해드렸어요. 자, 월요일날 선뜻 매수하기가 조금 불안하시다 라고 하면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거나 또는 그냥 한 주라도 매매를 해보시고 진짜 수익이 나네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주시던지 아니면 제가 소통방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재명 정책주라든지 자, 이재명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이라고 인물 이름은 적어 놓았는데 자, 정책주에 대해서 우리는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6월 3일까지 아래 저점에서부터 선매수가 들어가서 극대화되는 수익을 챙겨보기 위해서 우리는 정책주를 반드시 노려야 된다. 그래서 소통방에 들어오시려면 010-5799-335 정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소통방 바로
100%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요. 자, 010-5799-335 문자 남겨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업체들을 조금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간절하신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 업체들이 들어와서 제가 이런 주가 상승하는 부분을 잘 맞춰내고 이러면, 자,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요. 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인증 문자도 남겨주셔라. 근데 업체들은 인증 문자를 남기지 않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업체들이 들어와서 제가 올려드리는 뭐 종목을 퍼나를 수도 있겠고, 저를 사칭을 해서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리고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칭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위협하는, 자,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걸러내기 위해서 010-5799-335 정책이라고 남겨주셔라.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 인증 문자를 남겨주시는지, 자, 이런 것들을 제가 그런 업체들을 걸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자, 안 좋은 쪽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010-5799-335 문자를 남겨주셔라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상 태산남이었습니다.